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 그런데 2박 3일 동안 잠을 이제 꼴딱하게 이제 못 잘 때도 있어요.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그런 괴로움을 모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우울증이 생기고. OECD 국가 중 잠 부족 국가 1위 대한민국.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통받고 있다는 불면증. 잠을 못 잔다는 것이 단순히 몸이 피곤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면증이 계속되면 고혈압은 물론이고 혈관성 치매, 뇌 손상,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사망할 수도 있다? 잠을 자지 못하면 혈관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됐을 때는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돼서 협심증, 심근경색, 뇌 손상으로 사망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면장애 환자 4,000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8배나 높았다. 오랫동안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2명의 주부. 제작진은 검사를 통해 불면증이 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제가 불면증을 겪은 지가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네, 밤에 12시 넘어서 자도 깊은 잠을 못 자고 불빛이 조금만 비춰도 잠을 못 자요. 신혼 초부터 그랬으니까는 약 한 30년 정도요. 저녁에 한 11시에서 12시 정도 돼갖고 잠을 좀 자려고 그러면은 더 생생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전달하는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의 모습을 보면 현재의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강나영님의 경우에 모세혈관은 많이 꼬여 있으면서 충혈되어 있는 상태로 관찰되었습니다. 이 또한 이제 미세순환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불면증이 지속되면서 이 상태는 더 악화될 걸로 보여지고 고이씨님의 경우는 모세혈관 상태는 이제 빈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빈약한 모세혈관은 혈관이 얇고 가늘고 짧은 그래서 말초 쪽으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모세혈관 상태를 보였습니다. 선명하고 곧게 뻗어 있어야 할 혈관. 하지만 이와 달리 불면증을 앓고 있는 2명의 주부 모두 혈관이 심하게 손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가 더 많아진다는데 춥고 밤에 긴 겨울에는 불면증 등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 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일단은 추우면 난방을 하게 돼 있고 난방을 하면 실내 온도가 오르면서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특히 코 안에 그 건조가 되면 코 기능이 떨어지면서 입을 벌리는 구강호흡을 하게 되고요. 수면 무호흡증, 수면 호흡 장애가 더 유발되면서 그로 인해서 불면증을 많이 겪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일조량이 짧아짐에 따라서 수면에 필요한 적절한 햇빛을 뇌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면증을 비롯한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5년 새에 60%나 증가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 불면증. 그렇다면 불면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불면증의 원인에는 과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멜라토닌 호르몬 때문입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일명 밤의 호르몬으로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체내에 이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반대로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새벽에 자주 깬다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오게 하는 수면 호르몬으로 이마 한가운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송과선에서 분비된다. 낮에 햇빛을 받으면 생성을 시작해 어두운 밤이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 멜라토닌 호르몬 양은 점점 줄어들어 50대가 되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것. 50대는 20대의 절반, 60대는 3분의 1밖에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 멜라토닌 분비가 더욱 감소하는데요. 때문에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불면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철 부족한 멜라토닌을 보충해 불면증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식재료의 정체는?
네, 겨울철에는 줄어든 일조량으로 멜라토닌이 부족해지고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수면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과 비타민 E가 함유된 호두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견과류, 호두가 불면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 네, 호두에는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이 28g당 1mg이나 함유되어 있어서 수면에 도움을 주는데요. 게다가 기관지 강화와 염증을 예방해주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약해진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호두에는 100g당 약 3,500 마이크로그램의 멜라토닌이 들어있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흔히 알려진 바나나보다 약 7배 이상 높으며 미국의 한 대학에선 호두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체내 멜라토닌 함량이 3배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천연 수면제 호두. 그렇다면 호두를 똑똑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 호두 똑똑하게 구입하는 방법. 호두는 겉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통째로 있는 것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딱딱한 겉껍데기가 있는 호두를 구입해라? 호두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껍질을 깐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하면 불포화 지방산이 오랜 시간 동안 공기에 노출되어 산패가 시작되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상온에 오랜 시간 노출된 호두는 산패가 진행되기 쉽다는데 건강에 좋지 않은 산패된 호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껍질에서 금방 깐 호두는 아무리 흔들어도 가루가 생기지 않는데요. 호두에 하얀 가루가 생겼을 경우 공기에 노출돼 산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껍데기를 깐 호두에 하얀 가루가 생겼다면 산패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 그렇다면 산패된 호두는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걸까? 네, 호두가 산패됐을 경우에는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독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독소는요, 꾸준히 섭취할 경우에는 간 괴사나 간경화, 간암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급성 아플라톡신에 노출된 경우에는 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견과류 및 곡류에 잘 번식하는 곰팡이성 독성 물질로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 물질이며 실제 2004년 케냐에서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옥수수를 먹은 주민 314명 중 125명이 구토 및 황달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호두의 산패를 막고 영양소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겉껍데기가 있는 호두를 구입하는 게 좋다. 단단한 호두 겉껍데기, 쉽게 까는 방법이 있을까? 단단한 호두의 겉껍질을 쉽게 까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두를 살짝 쪄주면 됩니다. 호두 겉껍데기 쉽게 까려면 쪄주면 된다? 먼저 호두를 냄비에 담은 후 강불에 10분 정도 증기로 쪄준다. 다음 찐 호두를 약 5분간 식혀준 뒤 호두 두 알을 한 손에 쥐고 힘을 주면 쉽게 깨지는데 불면증에도 좋고 맛도 좋은 호두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호두를 끓는 물에 10분 정도 쪄주면 단단한 껍질 사이로 수분이 들어가면서 틈새가 벌어져 껍질이 잘 벗겨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분에 쪄지면서 호두의 떫은 맛이 사라져 고소한 맛을 내주고요. 호두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은데 물러 쪄서 껍질을 깔 경우 비타민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